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24년도 소방 공채 시험이 있었어요. 1월 달에 소방 간부 시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공채 시험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시험 보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갈고 닦고 한 그 모든 실력을 오전에 시험에 전부 다 쏟아 부었으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자, 일단은 공은 던졌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던진 공에 대한 적절한 평가나 이런 것만 기다리면 되지, 이제 던졌으니까, 내 손을 떠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 공채 시험, 작년에 행정법 어려웠죠. 정말 충격의 진짜 도가니였어요. 근데 올해 시험도 그닥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조금 하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 문제보다는 당연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자, 국가직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거기다가 국가직은 20문제인데 소방 이 공채는 25문제잖아요.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문항수도 많지만 문제 자체도 물론 쉬운 문제 한두 문제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자, 문제 조금 더 들어가서 총평을 얘기하자면 작년보다는 좀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작년 수준 정도보다 같거나 낮거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마 작년 시험 대비 해갖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어느 정도 점수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급보다도 올해 간부 시험보다도요, 소방 간부보다도 어려웠어요. 보다 골고루 영역별로 출제가 됐지만 특이한 게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요게 정말 최근에 들어온 조문들 있잖아요. 개정된 조문,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 문제는 벌써 여러 문제가 보이고요. 행정절차법에서도 아시잖아요. 원래 없었던 확약이라든지 위반 사실의 공표, 그다음에 공포상 행정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법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조문을 낱낱이 잘 낸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최근 판례, 요거 또 나왔어요. 23년도 최근 판례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요, 23년도 공포상 계약, 요거 행정기본법의 공포상 계약이다, 과징금이다, 근거 조문이 생겼는데 이 공포상 계약, 과징금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행정소송법, 물론 나올 만큼 나왔지만 그래도 분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쟁송편이나 또는 의무의 확보수단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우리 취소 철회, 그다음에 행정제재, 이런 행정기본법 내용을 많이 출제했다는 거.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법치주의에 근거한 일반 원칙, 그다음에 일반적인 신청, 그다음에 허가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법 문제를 많이 냈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아무래도 그런 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번 문제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판례도 조금 자세히 봐야만 되는 그런 판례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긴 소리 안 하고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오전에 시험 본 거 따끈따끈하지만 여러분 고생하셨지만 조금 다시 한번 복기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봐주세요. 물론 앞으로 이걸 준비하는 사람도 참고가 되겠죠. 행정법 쉽지 않았어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자,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행정절차법 요거 법문제요. 법문제. 자, 행정절차법 나왔는데 최근에 23년도 22년도에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가 많이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나 그런 건 아닌데, 행정절차법에 40조에 수리 의무 필요 없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에는 수리가 요하는 신고라는 게 들어왔다. 이것도 냈어요. 아주 쉬운 문제 같지만 이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40조의 2, 그래갖고 요 40조 2의 확약. 자, 이거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요 조문에 따르면 위법한 확약은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위법한 확약은 구속력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 위법한 확약을 믿고, 자, 만약에 그걸 위법한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정당한 이유까지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보호가 주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위법한 확약이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신뢰보호도 안 되겠지. 상대방이에요. 신뢰보호는요, 행정청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고, 또 상대방 입장은 그 위법한 확약일지라도 정당하게 나온 것이라고 믿었으면, 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러면 그 신뢰는 보호가 되는데, 이거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확약이 분명히 사정 변경이 생기면 당연히 실효되고 위법한 확약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배웠는데 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나요? 이거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법인지 적법인지 국민 입장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정당하게 알아봐야 할 사항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정당한 이유까지 있었으면 위법한 확약이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은 돼요. 그러니까 확약편하고 신뢰보호는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연결해서 생각하시니까 이게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40조의 3 여기 위반 사실의 공표, 법 위반 사실이죠.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이거에 이어서 자 이런 것들을 좀 조문을 조금 자세히 문제를 조금 보셨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보셨으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서 행정절차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을 받았을 때 항상 그 접수를 처리해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무조건 주어야 한다라고 단정? 노노노노. 자 접수증 무조건 줄 건 아니죠. 여러분 입장에서 행정절차법의 조문 그대로예요. 항상 접수를 받을 때는 보안 자 내용이 자 요건을 다 갖추는지 갖추지 않았는지 보고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을 하라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보완을 안 하면 사유를 들어서 반려까지 할 수 있잖아요. 또 신청을 접수한 경우일지라도 무조건 접수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단정 요거 바로 틀린 지문. 두 번째,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때 있는데 자 이때 처분의 신청인에겐 반드시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요거 처리 기간 설정 공표 이거는 자 일단은 행정절차법에 들어있는 건 맞지만 처리 기간 설정 공표 19조 자 신청을 했으면 처리 기간 설정 공표 해주는데 요 조문이죠. 자 그럴 때는 연장 자 만약에 그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연장하고 연장 예정 기간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 주한다 필요가 있는데도 없다 틀린 지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이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변경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되죠. 이거 조문 문제예요. 완전히 조문 문제를 그대로 낸 것 같아요. 4번 처분의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할 수 있고요.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 변경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이게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조문 문제를 그대로 냈는데 일단은 행정절차법에 자 일단은 19조라든지 20조 처분기준 설정공표 또 자 이렇게 신청에서 신청 17조 19조 이런 조문을 자 같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조문 잘 안 보는 조문이었는데 이런 조문을 내갖고 법 문제로 간단하게 일단 냈는데 이것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판례만 주구장창 아니에요. 조문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하자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취소 사유일 때 하자 승계 뭐 이거 많이들 암기하셨을 거예요. 처분이 여러 개일 때 자 처분이 여러 개일 때 여러신 처분일 때 여러분 아마 선행처분에 하자가 생기고 불가증력까지 발생하고 자 후행처분은 자 이거는 적법 유효함에도 그러면서도 후행처분의 요걸 대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건 이 사람 입장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헌법상 취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기대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 또는 이걸 그대로 참고 넘어가는 수인 한도를 넘는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걸 가지고 선행처분의 하자를 여기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자 승계. 근데 판례는 하자 승계를 좁게 인정하죠. 그래서 서로 같은 목적, 같은 동일한 효력을 위해서 발한 이런 경우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고 서로 다른 목적, 목적을 효력을 달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하지만 수인 한도를 넘고 예측이 안 됐다.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별 공실일까 과세 처분, 표준지 공실일까 수용보상금 재결 이런 것들 독립유공자에서 배제되면서 후손의 예우 배제 이거 왜 암기하셔야죠. 그 얘기죠. 자 일단은 선행처분인 대집행 계고처분 계고 영장 실행 비용 하자 승계 되는 거 아시죠?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 영장 발부 처분을 다투는 데 있어서 대집행 계고처분 선행처분에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후행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있다 해야죠. 없다 아니라 이건 영, 실, 비 이거 다 하자 쓰게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선행처분 후행처분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보세요. 수인한도를 넘는다.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 아시죠? 개별공제가, 과세, 표준제 공제가, 수용제가, 독립유공자, 배제됨으로써 후손의 예우 배제 요 경우에 해당되니까 하자승계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 이게 맞는 지문. 3번 구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직위제 처분. 여러분 직위제는 징계가 아니죠. 면제처분은 징계죠. 따라서 직위제와 징계는 하자승계가 안 되는 거 너무 많이 나왔던 판례니까 뭐 새로운 판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볼게요. 4번 과세관청이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토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무에 관해서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을 다툴 수 있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계처분에 그대로 쓰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변동 통지하고 후행처분인 징수처분하고는 이거는 세금 부과 과세고 징수 절차 아시죠? 계고장, 그러니까 독촉장, 매청 요거하고 앞에 있는 과세 처분하고는 요거하고는 하자 승계 안 되잖아요. 하자 승계가 안 된다. 그래서 승계된다? 틀린 지문.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 2번. 2번의 정답 2번. 자, 요거는 간단히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3번 볼까요? 정보공개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그냥 같이 다 냈어요. 행정정보공개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자, 개인정보보호법 이거 뭐예요? 우리 개인정보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해서 자기정보. 요거는 요게 아니죠. 자기정보, 자기결정권. 요거는 헌법에 독자적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 했을 거고요. 열거되지 않았지만 독자적 기본권에 해당된다. 하지만 행정정보는요. 야 국가 네가 가진 정보 나 알고 싶어 라고 이거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알권리. 알권리에 근거해서 나온 거죠. 알권리.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 안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행정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그다음에 개인정보, 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행정정보는 행정기관이 보유, 보관하는 정보이기만 하면 되지 그게 원본일 필요는 없죠. 개인정보 내 정보잖아요. 정보 처리 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해서 정보를 보관하고 그 정보를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일단은 1번 개인정보 아까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죠. 원본? 복사본도 되고요. 그림 자 그다음에 직접 쓴 거 다 됩니다. 너무 단순한 문제로 1번이 정답이었어요. 이건 정말 쉬웠어요. 이걸 못 찾으셨으면 내려가면 힘든 거죠. 자 2번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맞죠? 자,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로운 거예요. 따라서 개별법이 없더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또 법에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3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 일단은 입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 주체가 하는 거죠. 스스로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면 책임져야죠. 요거 개정된 게 3배에서 5배 손해가 있으면 요거는 안 냈어요. 근데 요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을 하고 입증을 못하면 손해배상한다. 맞는 지문. 네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 조정에 응해야 된다. 이거 분쟁 조정 절차인데요. 조문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 1번 못 찾으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정답이 쉬웠죠. 4번 행정법상 실효성 음행 확보수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효성 확보수단 음행 확보수단 살펴볼게요. 1번 행정청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대입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요거 행정기본법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취해야 된다. 이거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강제는 보충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대입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된다. 요거 직접강제 강제 집행 중에 하나였어요. 강제 집행 방법 중에는 집행에는 아무래도 여기 행정 대집행이 있고요. 자, 강제 징수 절차 있고요. 이행 강제금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직접 강제인데 이 직접 강제는요. 요 두 개죠. 행정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요게 보충성이 있다. 하지만 이 강제 징수는 이거 직접 강제로 대신할 수 없다. 유일하게 자, 우리나라에서 징수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급부 의무를 부과했는데 따르지 않았을 때 요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행정 대집행 이행 강제금으로 불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충성으로 강제, 직접 강제 요걸 할 수 있죠. 그래서 강제 집행 안에서도 얘가 보충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강제 보충성을 특징으로 자,
행정대입행위나 이행강제 요거 아마 강제징수 들어왔으면 틀린 지문이었는데 그래도 잘 따라서 이게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된다. 보충성이 아주 특징을 잘 나타냈습니다. 3번 요거 나왔어요. 명도, 인도, 태거. 아유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소유, 점유 이 말 나오면 이거 대집행 안 된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일단은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 행정상 즉시강제 관련해서 급박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 행정상 즉시강제는 영장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판례를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었습니다. 자, 볼게요. 5번. 자, 행정상 손실보상. 이거 어려웠어요, 이 문제.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대부분 어렵죠? 손실보상이. 이게, 자, 절차도 어렵고, 보상금 금액 결정하는 건 조금 그나마 난데, 이 보상 절차. 이게 굉장히 쉽진 않았어요. 근데 좀 어렵게 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자, 1번.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은 합헌으로 보았으나. 자, 공시지가. 맞죠? 이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죠? 이거 합헌이에요. 개별공시가 아닙니다. 자, 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들어가지 않는 거 맞죠? 당해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이 아니죠. 당해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배제하는 것은 합헌이고 다른 공익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당해요. 1번 틀렸고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 이거 우리 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많이 공부했죠?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 사용,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맞죠? 사업시행자 보상. 이거 공토법 요 법인데 61조에 가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데 이때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 착수 이전에 이거 62조에 써 있어요. 공사기 전에 이루어지고 예외는 있죠.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또 자 이거 현금지급 이거 63조예요. 조문을 그대로 이어서 붙여서 냈어요. 그래서 현금지급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는 있죠. 그래도 여기는 원칙만 공익사업은 자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하며 공사 착수하기 이전에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보상은 마지막으로 현금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적인 것만 넣어놨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이었어요. 자, 판례 대법원은 국군 보안사가 사인의 소유 방송사 주식을 강제로 국가에게 증여하게 한 사건. 이거 강제로 증여. 우리나라에서는요 사기업을 국공유할 수 있는 사유는 헌법에 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그런 아주 예외적인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 사건은 뭐 필요에 따라서 공익적 필요에 따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지도 않아요.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을 쓰지도 않고 이거에 해당하는 판례도 없어요. 이것만 알아도 이거는 판례를 몰라도 알 수 있겠다. 수용유사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 이런 말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제거청구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법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과제거청구권을 우리는 민법에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 배제, 반환 청구권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수용유사 침해 자체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당해 사건은 수용유사 침해에 해당하는 사건도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판례가 수용유사 침해 이론에 따른다 하더라도 국군 보안사가 이렇게 방송사 주식을 강제로 국가에게 귀속시키게 한 것은 그 이론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용유사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안 돼요. 자, 4번 대법원은 하천구역 편입된 이건 너무 많이 아시죠? 하천구역, 재외지, 위험한 땅 그럴 때 보상금 이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식적 당사자 소송. 자, 그래서 그냥 행정법상 당사자 소송을 한다. 이것도 틀린 지문. 그래서 정답이 옳은 정답은 2번이었어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6번 볼게요.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 자, 선, 신, 처, 임, 반, 비. 대부분 신뢰보호원칙은 수익적 작용에 관해서 신뢰가 생기죠. 어떻게 국가적인 침입적 작용에 신뢰가 생깁니까? 다만 이제 공적인 견해 표명은 다 이게 반드시 처분일 필요는 없죠. 확약도 되고 이럴 때 확약이 위법한 확약일지라도 원래는 확약 자체는 사정 변경이 생기면 당연히 실효되거나 또는 위법한 확약은 구속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신뢰보호원칙에 위법한 확약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 원동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원동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죠? 맞죠? 적어도 공적인 견해 표명 이거 적극, 소극, 명시, 묵시 뭐 여러 가지 다들 적극, 명시, 묵시, 소극 특히 묵시적, 소극적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구체적 사정이 존재해야 된다. 이것도 아셔야 하잖아요. 2번 특정 사항에 관해서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처에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 너 그거 이제까지 세금 부과했어야 되는데 왜 세금 부과 이제까지 안 했잖아. 그래서 이거 뭐야? 비과세 관행을 계속 유지해왔다면 그러면 비과세 관행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기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럴 사유, 객관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그와 다른 이제 와서 세금 부과하지 말라는 거죠. 그와 배치된 조치를 할 수 없다. 비과세 했으니까 이제 와서 세금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처분을 했을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정당한 공익달성을 위한 정당한 사정이 있어야죠. 이게 붙어 있어야죠.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2번 바로 틀렸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좀 판례를 구체적으로 잘 외우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거 조심히 잘 외웠었어야 돼요. 3번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 합리적 신뢰를 보호해 주는 건 당연하고요. 4번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의 사정 변경이죠.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의 신뢰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이거는 사정 변경 아시죠? 사후의 사정 변경. 그러면 상대방이 국가가 그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 해도 그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럼 적법하게 취소 철회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거 2번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판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본 사람들만 맞힐 수 있었어요. 7번 볼게요. 법률유보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법률유보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 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이죠. 법률유보 원칙에는 뭐가 포함됐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 라는 법률유보 원칙에는 이 안에는 의회유보라고 해서 본질적인 사항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의회유보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 의회유보도 포함되어 있잖아. 법률유보는 단순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만 되면 안 돼요. 그것만 충분한 거 아니에요. 본질적이고 기본적 사항은 의회가 스스로 정하고 또 기술적이고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위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1번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적인 법적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이건 국민 스스로, 그러니까 국민 대표인 입법자 스스로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사항. 이게 의회유보죠. 요거를 포함하고 있다. 너무나 이건 많이 나온 기출지문이었고요. 두 번째, 자치조례에 대한 입법의 법률의 위임. 조례 나왔잖아요. 이건 포괄위임으로도 가능하다. 원래 수익적인 건 위임조차 필요 없지만 침입적인 내용의 조례는 그래도 위임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위임은 법률의 위임과 달리, 법규명령의 위임과 달리 포괄적인 걸로도 족하다.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맞는 지문. 3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거 제가 이 판례 정말 중요하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때가 있고 재개발 사업일 때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재개발 사업을 할 때만. 그래서 그것도 도시 및 정비사업법에 보면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 있고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할 때가 있는데 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는 토지 등의 동의 요건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여기는 동의 요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중요한 사안, 본질적 사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관으로 해도 반하지 않는다. 됐지만 여기 직접 했을 때는 이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중요한 사안이고 따라서 법률로 해야지 정관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너무나 많이 암기해라. 정말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판례예요. 여기 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뭐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중에 재개발사업 등 이런 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자, 국민의 권리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여기 어디에도 조합이란 글씨가 1도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조합이 안 보이면 뭘로 해야 돼요? 법률로 해야죠. 법률로 할 사항이 아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3번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면서 조금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3번이 옳지 않은 것이었고요. 4번. 자,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 아니, 수신료 금액 결정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국회가 하고 징수 방법은 세부적이고 기술적 사안이니까 위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판례였죠.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를 결합해서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징수 업무 처리 효율성을 감안하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 사안이 아니니까 이거는 자,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세부적 기술적 사안에 해당된다. 맞는 지문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자, 7번 문제도 봤으니까 또 이제 절차법 보세요. 이번 시험에 지금 절차법, 행정기본법 새로 들어온 조문을 자 많이 냈어요. 절차법상 확약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힘들었다니까. 확약 부분에 국한한 거하고 또 이 확약을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가 쌓였을 때
때문에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게 이제 문제였었던 거예요. 위법한 확약일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 이 판례. 이거 조금 잘 이해하셨어야 되는데. 자, 1번. 자,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확약은 장래 처분을 해주겠다는 사전에 하는 행정청의 약속의 의사표시 맞습니다. 그야 의의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하는 처분에 대해서 확약을 하려는 경우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 만약에 확약에 관한 절차는 따로 없지만 만약에 사전에 뭔가 협의 절차가 개별법에 있으면 이건 거쳐야 되는 거 맞아요. 세 번째, 확약을 한 후 확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 변경. 그럼 확약은 별도의 요건 없이 사라진다, 실효된다, 구속력이 없다, 기속되지 않는다. 맞죠? 네 번째, 확약은 서면이나 말로 안 돼요. 확약은 문서로 할 것. 이거 조문에 있잖아요. 40조에 2에 행정절차 조문에 있어요. 서면으로만. 말로는 안 되고요. 확약이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 서면 교부 여부 아니죠. 말이 안 되고 서면으로만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이거 단순히 이거 조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보셔서 딱 요거 찾으셨으면 다른 거 고민 안 하고 바로 정답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인가. 인가는 뭐 약방이 감초. 요즘에는 허가보다 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대상 법률행위 이거 있어야죠. 자, 이 녀석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는 뭐다? 행정청에 요럴 때 여기다 붙이는 걸 인가라고 하죠. 자, 인가는 처분이긴 한데 이거 자체 하자를 이유로 다투는 건 별로라고 대상인 법률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는 건 안 된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또 항상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법 여기서 인가 중에는 특허도 있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셨어야지. 자, 여기는 여기까지. 자, 잘 볼게요. 1번, 기본행위에 하자가 없는데 인가처분에. 자,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없대요. 인가처분만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직접 취소, 무효,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옳은 지문. 자, 두 번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보세요.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대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이럴 때는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직접 다투는 건 맞지요. 하지만 기본행위 대상으로 다투는 걸 별로라고 인가를 다투는 건 안 받아주잖아요. 소액이 없어요, 이거는요.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이거 바로 2번이 틀렸네요. 3번,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아니,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아무리 대상이 없는데 인가를 뭘 붙여봐야 의미가 없죠. 효력이 없어요.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맞는 지문 떴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해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이가. 자, 이미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얘는 조합을 설립할 때 요때 설립시 인가는 특허지만 사업시행 계획에 승인을 해주는 건 단순한 보충적 인가에 불과합니다. 행정청의 인가처분은 사업시행 계획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로서 인가에 해당된다. 아주 잘 설명.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정도. 문제는 이렇게 자세히 보셨어야 될 문제. 자, 그렇게 보시고요. 10번 볼게요. 공포상계약. 이제 공포상계약. 요번에 최근 판례까지 냈던 이 문제가 제일 하이라이트,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손실보상, 공포상계약. 요게 이제 거의 쌍두마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자, 1번.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등에 위반하지 않는 법률 내에서. 요거 이제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이고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죠. 자, 공포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죠.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여러분 아마 공사법 이원체계 배우면서 공공계약, 공공입찰계약.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법상 계약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가 되는 일반 공공계약.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인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입찰보증금, 국고기속 같은 손해배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민사관계로 가시고 하지만 공공계약일지라도 요 공공계약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 당사자로서 싸우는 거는 그것도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게 최근 23년도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사법상 계약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 계약자치 원칙 사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왜? 공공계약은 사법관계니까요. 자, 3번 공포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공법상 공법 관계로서 이거 당사자끼리 하는 당사자 소송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건 당사자 소송이요.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오케이. 분쟁 실질 요게 중요했어요. 요게 정말 핵심이었어요. 분쟁 실질이 손해배상의 구체적 산정 방법 금액에 국한하는 경우 요 경우는 요건 빼야 돼. 이건 손해배상 예정금 이건 사법관계.
그래서 판례 원문에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소송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진짜 어려운 판례였어요. 23년도 제가 이제 최근 최신 판례 올려놓은 거 그 판례에도 있었고요. 요거였어요. 요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당사자 소송, 요 부분은 민사소송. 정말 23년도 6월달에 있었던 판례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요거 4번.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었고요. 자, 문제 4번 맞아볼게요. 지방자산채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요거 지방자산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갖다 써라. 국가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써라. 똑같은 취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손실보상과 거의 쌍도마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행정소송법. 자, 집행정지 이거 24조 집행정지 취소 뭐 이거 아마 조문 정도는 다 암기하셨을 거고 거기에 관련된 판례까지. 여러분 집행정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소송 중에. 그래서 자, 일종의 임시적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임시적 과정이에요. 소송이나 심판을 하는 중에 불가피한 손해. 그래서 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 우려. 그다음에 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과 직권으로 다 하는 거. 취소도 신청과 직권하는 거. 만약에 집행정지 이게 소송 중에 하는 건데 소송 결과가 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해서 결론이 나버리면 집행정지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죠. 1번 처분 등 그 집행 절차 속행, 손해 발생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적극적 요건은 주장하는 자가 집행정지를 해소는 안 된다는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입증한다. 이건 너무 많이 하시죠. 자, 원칙적으로 신청인 그다음에 이 요건을 결의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집행정지 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렇다 해서 처분이 위법하게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두 번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후 본안 소송이 취하됐다면 그 결정에 대한 제한권은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일단 집행정지 요거 취하됐다면 더 이상 취하는요 소송이 처음부터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걸로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나머지도 부수적인 것도 다 사라진 거지. 그러면 더 이상 그 제한고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맞아요. 자, 세 번째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 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본안에서 소송에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들어가서 집행이 진행돼야죠.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은 실효되었고 처분청은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이자 발생도 되고 날짜도 계산하고 다 되겠죠. 동등한 수준에 해당 제재 처분이 집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집행돼야죠. 이건 정말 판례 원문이기도 하고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어요. 3번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지나가지 않고 있다가 판결이 선고된 때 집행정지 결정이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해서 처분에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 이거 3번하고 4번 3번의 해설이 4번에 있네요.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집행정지 문제도요. 자, 12번 볼게요. 국가 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물론 평상시에 판례를 제대로 잘 외우신 분이라면 아마 문제 풀기는 어렵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쉽진 않은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자, 영조물이에요. 영조물. 자, 공공시설물 등 영조물. 자, 시설물 일체. 그다음에 한마디로 뭐 사시단 관리한 것도 포함된다. 뭐 이런 건 기본이에요. 자, 영조물 설치 관리에 있어서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했다. 우리나라에서 완전 무결한 상태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객관적 안전성을 결여하지 않은 상태이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영조물 이용자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하는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합니다. 근데 이 안전성 이게 뭐예요? 자, 물리적인 당의 물건이 갖고 있는 객관적 안전성 갖춰야 될 거. 물론 안전성을 결여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을 결여하진 않았지만 이용상에 참고 견디기 어렵다면 그것도 안전성을 결여한 거다. 이거 영점을 설치 관리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유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이게 문제였죠. 자, 영조물에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요거 하나 또 하나다가 아니라 또 있죠. 두 번째. 자, 이용상에 원칙적으로 이런 물리적 외형적 흠결은 없으나 이용상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것도 하자잖아요. 이것도 하자. 그래서 하자의 종류는 1도 있고 2도 있었는데 이거에 하나다? 이거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였다니까요.
3번 대법원 판단으로 관계법령 해석 확립되고 이미 법에 관한 판단 어떠한 종국적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어떠한 지침이 될 만한 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위반해서 그러면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위법하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령 해석이 확립되고 이에 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 지침이나 업무 연락 등을 통해서 이를 충분히 인식도 가능한 상태였다면 확립된 법령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 위법한 행정 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주게 된다면 이로 공무원은 고의과실인 위법한 행위로 인정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는 지문. 자, 4번 상위지방자치단체 하위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영주문 설치에 관한 권한을 기관임 넘어갔어 안 나왔어요? 우리 권한임하고 기관임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권한임은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감. 여기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음.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위임 주체가 책임져야죠. 따라서 하위지방자치단체 장의 기관임 사무를 설치 관리하는 영주문의 하자로 탄핵의 손해 발생케 한 경우라면 권한을 위임한 상위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 당연하죠.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요거 조심하셔야 했어야죠. 내부인 기관임은 넘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2번이었습니다. 요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2번. 그래서 단순히 하자라는 개념을 여러분 입장에서 꼼꼼히 잘 외우신 분들은 알 수 있었지만 그거 이제 조금 외우는 걸 암기를 제가 조금 게을리하신 분들은 아마 정답을 못 찾지 않았을까라는 할 정도로 이것도 긴 문제였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자, 13번 볼게요. 행정 절차 벌써 3문제나 되네요. 위반 사실의 공표. 이거 위반 사실 공표 40조에 3. 요 조문을 그대로 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이거 조문 문제였어요. 1번 행정청은 위반 사실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 관련된 의무 이행, 원상 회복, 손해배상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이미 끝난 경우, 손해배상을 끝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마친 경우. 이건 맞는 질문. 2번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해서 당사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또 뭐 있어요? 긴급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백히 긴급한.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은 당의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의 사실을 통제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건 생략 사유잖아요.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유. 줘야 한다가 아니죠. 안 해도 되는 사유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곤란하거나 명백한 경우 또 미리 포기 의사를 명백히 했다면 안 해도 되는 경우를 문제로 냈어요. 3번 행정청은 공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한 내용의 공표를 아니할 수 있고요. 조문. 그다음에 4번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맞죠.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만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조문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40조의 3을. 그래서 정답은 2번. 안 돼도 되는 생략 사유 3가지 그 중에 하나를 낸 거죠. 자, 14번. 이게 박스 문제인데 여러분 박스 문제 나오면 항상 기억 니은 들고 이렇게 나왔을 때 기억 니은 보고 문제 풀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이거는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아는 데 쓰는 건 아니에요. 모를 때 쓰는 거예요. 모두 옳은 지문, 모두 틀린 지문이 나오면 거기다가 좀 쳐달라라고 했잖아요. 모를 때 마지막 수단으로. 그게 통했어요. 이번에 박스 문제가 2개 있었는데 전부 다 모두 옳은 지문이었어요. 자, 일단은 볼게요.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행정법의 효력. 자, 취소, 무효, 하자, 승계, 치유전환, 또 공정력 같은 특수한 효력도 있잖아요. 자, 보기에 옳은 것만을 자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보기, 기억, 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처리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게 공정력 얘기하는 거죠. 이거 공정력 조문이었어요. 행정기본법에도 조문이 있죠. 15조에. 자, 니은 조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거 법령 공포에 관한 법률에도 써있죠. 이거 법령 공포법이래. 자, 맞는 지문. 기억 니은 맞아요. 그다음에 디귿 개정 법령의 기존 사실 법률관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금리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런 사실 법률관계가 개정법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거 계속 중이잖아요. 법령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계속 중이니까 부진정 소급입법. 부진정이니까 이거는 적용한다 해도 원칙 적용. 예외적 비교 교량을 통해서 배제. 이거 맞는 지문. 자,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법률 조항 합헌적으로 개정,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다면 그럼 입법자가 재량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당연하죠. 이렇게 헌법 불합치 대부분 판례 지문이었는데 판례 지문이었는데 요거 하나 정도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리을을 판례를 못 보신 분들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답은 모두 옳은 지문이어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됩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요. 몰랐을 때는 제가 모두 옳은 모두 틀린 거기다 써달라고 했잖아요. 자, 15번 볼까요?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건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기속과 재량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분은 뭐로 한다고 했어요? 행정위를 보고 한다? 아니면 근거법을 보고 본다? 근거법을 보고 기속과 재량을 구분하는 거죠. 당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 체제 형식, 그 문헌,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뭐 이거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문헌 기준설이라고 학설은 얘기하고 판례는 모든 것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한다. 두 번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어떻게 해요? 자, 이의적 결론을 도출하고 그건 기속에 관한 사법심사고요. 이의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으니까 자, 외적, 내적 한계에 관한 일탈 남용심사만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고가 아니라 도출할 수 없고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 적법률을 독자적 입장에서 판단한다. 이건 기속에 관한 판단, 기속행위에 관한 사법심사죠. 심사 방식이고요. 이건 재량에 관한 심사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었네요. 3번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관계법규 정한 어떤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이 정한 제한사유 이해사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자,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는 기속이에요.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한림훼손 같은 그런 말 나오기 전까지 기속. 그래서 행정청이 스스로 요건을 추가한다든지 법에도 없는 요건을 들어서 거부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4번 판례는 재량권과 판단 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재량권의 인정. 자,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재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탈남용 심사만 할 수 있어요.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었어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이 하자. 이제 드디어 이제 하자, 무효 취소, 치유 전환 이런 얘기 하겠죠. 옳지 않은 거 1번 하자에 있는 행정의 치유는 원래 취소 사유, 행정의 성질이나 법질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반복. 자,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법치주의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단순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라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주 정상 지문. 두 번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취소철에는 행정기본법에도 써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알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징계처분에 중대 명백한 흠이 있을 때 당연 무효인 것이라면 당연 무효래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거 아니다. 우리 무효에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많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치유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수도 과태료 부가처분에 대한 납세거리서 송달이 부적법하면 이거 여러분 송달이 부적법하면 효력이 없는 거 아시죠? 통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걸 두 자로 무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무효는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부적법하면 부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처분의 상대방 객관적으로 이를 부가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서 송달의 행위가 치유된다? 이거 3번하고 4번이 서로 충돌하잖아요. 치유 안 되죠. 4번이 정답이죠. 3번의 해설도 있잖아요. 효력이 없어서 무효인데 어떻게 치유가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렇게. 자, 박스 문제 두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짝지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애석하게도 자,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안타깝겠지만 모르면 못 옳은 지문. 제가 항상 강의할 적에도 실강할 적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를 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는데 그냥 다른 데 찍지 말고요. 딱 맞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뭐 진짜 고정적 관념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선택 방법의 하나인데 조금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자, 문제는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변상금 부가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이라도. 자, 취소 소송은 사인이 건 거예요. 변상금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자, 부가권자인 행정청으로서 여기는 행정청이죠. 자,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이를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하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무관하다. 이것 때문에 이거 생겨, 이것 때문에 이거가 아니라 무관하다. 따라서 너는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할 일 한다. 이런 얘기. 맞는 지문. 과세 요거 통지 후 과세 전 적부심사. 이거 빼먹으면 무효.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 판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무효. 이거하고 쌍도마차. 맞는 지문. 자, 디귿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하면 당연 무효. 무권한 자의 행위는 주체하자로서 무효. 행정처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당연 무효일지라도 직권 무효란 말은 없죠. 그래서 무효 사유일 때는 행정청은 직권 취소란 말을 하죠. 맞아요. 당해 청. 자, 그다음에 리얼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당사자 사실은폐 기타 사의 방법으로 그러면 이 사람의 신뢰는 보호를 못 받겠네요.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 처분에 의해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
되었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 예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수익적 처분을 원래 비교교량하고 취소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당사자 사실은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이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신의 처분에 관한 신뢰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남용이 되지 않는다. 맞네요. 그래서 모두 옳은 지문이었어요. 이거 자 판례 지문이지만 뭐 참 무난한 지문들로만 엮였어도 이게 또 시험이라는 장소에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모두 옳은 지문이었어요. 자 18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의 취소 철회에 관한 설명 또 행정의 취소 철회 행정기본법 18조 19조 자 1번 철회 효과에 관해서 철회는 장래유죠. 행정기본법은 소급표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함이 없어요. 장래유거든요. 그럼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소급표를 주고 싶어요. 그럼 명문의 규정을 두면 되잖아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표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맞죠? 여러 번 나왔던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당사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취소하고자 할 때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 형량 그래요. 직권 취소 철회할 때도 수익적 행위에 대한 직권 철회나 취소는 비교, 교량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선생님 당사자 불이익하게 침입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도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이거는 비교, 교량 대상이 아니고요. 이게 없으면 당연히 비교, 교량 하셔야죠. 이런 뜻이고요. 2번이 바로 틀렸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뭐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네요. 자,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는데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 철회로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기랑 그래 이건 정상적이잖아요. 적법한 처분이라고 했고 여기는 요거 반대되는 그래서 요거는 비교기랑 해야 되고 요거는 할 필요가 없죠. 4번 연금 지급 결정과 같은 수익적 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면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 그러면서 그 처분에 기초해서 잘못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아니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 해서 환수 금액 자체가 적법하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연금 지급 같은 수익적 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기초가 된 잘못 지급된 금액은 비교교량 하셔야 되거나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적법하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요 1번에서 못 찾고 내려가면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건 그런 문제였어요. 자 19번 볼게요. 자기 완결적 자체적 이거 행정기본법이에요. 행정절차법이에요. 너무 쉬웠어요.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이죠. 행정기본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잖아요. 행정기본법 수리를 요하는 신고. 여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너무 쉬웠어요. 4번이. 근데 1번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으며 신고 자체는 아무런 효과를 발생시키지 자, 그 신고 자체로서 효과 발생하는 거지 수리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신고 자체로 효과 발생한다. 맞는 지문.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확인적 의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사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였다면 행정청이 수리 처분은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 신고로서 효력 발생, 수리가 거부되었다 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가장 이제 쉬운 문제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20번 행정입법 관한 설명으로 치는 이것도 함정처럼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좀 어렵게 정식으로 했으면 다 맞추실 수 있었지만 일단 행정입법인데요. 헌법에서 요게 함정처럼 들어있다니까. 그럼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75조, 95조인 시행령, 시행규칙 요게 아닌 자 이런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정입법은 국회, 대법원, 헌재 오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케이 감사원은 있지만 감사원규칙은 이거 감사원법에 있잖아요. 법률에 있잖아요. 법률에. 이게 함정이었어. 앞에는 헌법이라고 써놓고 뒤에는 법률로 해갔어.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었어요. 이거 많이들 틀렸을 거야 아마. 이걸 못 찾으셨으면 뭐 답이 없는 거죠 뭐. 1번이 정답이었거든요. 자, 이번 행정입법은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학설. 행정입법의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은 국민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이건 법규명령은 효력이 있고 행정규칙은 효력이 없는 거에 대명사 아닙니까? 구분한다 맞죠?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불용인 시행규칙인데 뒤에 처분, 자, 기준, 별표 같은 말이죠. 처리기준, 다른 말로 재량준칙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해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맞죠? 하지만 시행령 처분기준은 그건 법규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법규성을 갖는 거고요. 4번 법규명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매게 하지 않고 직접 이걸 처분적 명령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체는 처분이다. 헌법소원 대상도 되고 공권력 행사로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이런 거 함정에 섞여 있는데 이것도 못 찾으셨으면 또 힘들었어요.
자, 21번 볼게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오, 우리 앞에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비교하면서 문제를 냈는데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문제를 따로 냈네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대법원은 정보공개 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고 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누구나 외국인도 요거 할 수 없다 아니죠.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 공개했죠. 비공개한 건 시험 문제가 한의사 시험, 그다음에 치과의사 시험 2개 있었잖아요. 따라서 시험 업무 수행 현장 지정을 초래한다 해서 비공개? 아니요. 시험 답안지 자체는 공개했어. 채점 위원별. 자, 그 평가 이걸 공개 안 했죠. 4번 청구인이 정보공개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한 후 30일이 아니라 20일 경과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심판 소송 이거 아시죠? 심판 소송은 20일이지 30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었어요. 좀 간단히 낸 것 같아요. 끝자락에 있어서 마지막 과목처럼 맨 뒤에 있었으니까요. 자,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상 제재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재 처분. 이것도 행정상 제재 이거 행정기본법에도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여기 구조 뭐 이렇게 있었던 지문이었는데, 자, 그다음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는 제재 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될 수 있다. 제재 조치는 고의나 과실. 여러분 과태료 부과하는데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거 없죠. 예, 제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자,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거. 여러분 행정법 배우면서는 여기서 두 영역밖에 안 나와요. 손해배상하고요. 고의나 과실 과태료 이런 것도 과태료 이런데 과태료나 자 손해배상 이거 여기서 말하는 행정제재 2개월 영업정지 죄송해요 영업정지 이런 것들은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과태료 손해배상 이거 과태료가 뭐예요? 행정벌 딱 두 영역이에요. 행정벌하고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상 국배법상 손해배상 이 두 군데서만 고의나 과실을 요하고요. 나머지 2개월 영업정지 행정제재 이런 데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행정청은 법령의 위반행위가 종료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처분을 이거 조문이죠. 5년이요 5년. 법원에 취소 결정이 있고 나서는 몇 년 내? 1년 이내라면 다시 처분할 수 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같이. 3번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성립. 자, 행위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재 처분 당시의 법령이에요. 아니면 행위 위반 행위 당시에요. 위반 행위 당시에요. 이거죠. 제재 처분 당시가 아니라 위반 행위 당시 이렇게 나와야죠. 4번 여러 처분에 관해서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그 처분이 유지될 수 있으면 취소될 게 아니다 맞네. 4번이 이게 판례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어요. 조문 문제와 판례 문제를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꼼꼼히 안 보시니까요. 4번 여러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 중에 일부만 갖고도 근거가 될 수 있으면 위법하지 않으니까 취소할 것은 아니다. 맞죠?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이행강제금. 이것도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너무나 눈에 딱 보였어요. 이행강제금 납부는 일시인 전속적 선지를 가지므로 상속인 등에 승계되지 않는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3번이 정답이었는데 자, 나머지 1번.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비대체력 자기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 의무로 대체력 자기의무도 확대 적용하고 있죠. 확대하고 있으니까 부과될 수 없다. 틀리고. 이행강제금 행정벌. 이름이 다르면 병과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이중처벌이 아니고. 농지법상 여러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만 행정소송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다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가는 거 아시죠? 비송사건 절차법.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자 24번 볼게요.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이거 뭐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자 쟁송 제기 어떻게 사실심 변종 시까지 추가 변경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자 확정 판결 이후에 이건 추가 변경 안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사동 이 범위를 벗어나면 범위 밖에는 이건 추가 변경 안 되는 거잖아요. 1번 추가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그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외웠을 텐데 많이들 외우셨을 텐데 그냥 1번이 이게 1번이 정답이었잖아요.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절하게 주장 증명하지 못했다면 이건 자신의 과실이죠. 그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이거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스스로 적절치 못하게 입증 못했다면 그 처분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허용되지 않아요.
않아요. 어떤 처분의 당초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유 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추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 후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처분 사유지 법령 변경, 추가 변경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령의 변경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그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처분 후 추가 변경 법령을 적용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마지막 25번 행정심판. 이것도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행정심판은 90일? 1년? 180일이잖아요. 너무 쉬웠어요. 이건 너무 쉬웠어요. 제가 볼 때는 19번부터 그냥 맨 끝에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감안해서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고요. 나머지 진정. 아예 행정심판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형식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이라고 했던, 이의신청이라고 했던, 답변서 요구를 했던 그건 관계없어요. 진정이란 국민의 법정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청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지만 진정서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행정심판이라는 말로도 진정서란 말로도 가능하다. 행정심판, 취소, 무효, 음해행심판 맞죠? 이 3번 틀렸고요. 시도 소속, 행정청 처분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판 청구에 대해서 시도지사 소속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재결한다. 이게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도에서는 한마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마무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올해 시험 전반적으로 물론 앞부분은 좀 힘든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다 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쉬웠다 또 뒷부분 보니까 쉬웠다 그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자, 뒤에 한 5문제 6문제가 좀 쉬웠다 해서 전반적으로 다 쉬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충분히 공부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지침을 마련해야겠죠.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법 정말 뭐 섣불리 그냥 판례만 외우겠다 조문만 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판례를 외우다 하더라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제외안을 마치 나머지 경우와 함께 묻어서 문제를 내거나 조문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 사유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조문의 어떤 내용 중에서도 추가되는 조문이나 새롭게 들어온 조문들은 아주 민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소방 오늘 3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소방에서도 행정법 기출 요거 해설을 해봤어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1년 동안 공부하신 내용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정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조금 확인하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전반적으로 채점 받는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예상 커트라인도 나오고 하겠지만 자기 할 일 끝까지 합격하는 그 날짜 내 이름 석자가 보일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다음에 조심하세요. 또 다 봄도 됐고 했으니까 뭐 마음도 풀리고 하면서 너무나 많이 풀어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정인영 행정법 소방행정법 24년도 기출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